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대전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 양, 여러분 다 혹시 잊으셨습니까? 우리 이제 사건이 나고 뭔가 피해가 났을 때는 관심이 많이 기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누구였던가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이후에 어떤 배상이랄지 아니면 지금 학교에서 뭔가 자율교육과 동의서 응급처치 이런 것들에서 동의하라고 해서 여기서 많이 좀 논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좀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병원에 누워 있다. 그래서 체포영장은 언제 집행하느냐 했는데 드디어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는 체포영장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신상공개 여부가 곧 결정이 될 것이다. 저는 아마 신상이 공개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체포영장 집행을 했기 때문에 대면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이전에 대면조사 하려고 몇 번 했는데 혈압상승 이유로 인해서 대면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요, 하늘양 학교가 자율교육을 지는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서약서를 요구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 보통 4일 개학을 했죠. 그런데 이제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이 하늘양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선택할 교육 프로그램에 내서 학생의 귀가시 발생하는 참여하는 학생이 귀가시 발생하는 신변 안전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로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귀교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 말이에요. 귀교라는 것은 그 초등학교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런 내용의 통신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모든 책임을 학부모에 전가하는 이런 학교의 태도가 옳으냐에 대해서 비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사건 이후에 아이들을 보호할 대책 같은 걸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책임을 넘기는데 급급하다, 이런 비판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학교 측에 책임이 없다는 그런 동의를 구하는 그럴 때냐 이 말이에요. 이건 학교 측에서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가해 교사에 대해서 너무 경찰이 많이 봐주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경찰이 원래 응급실에 있고 이제 산소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산소통도 사실은 이제 제거를 했고, 그래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또 혈압 상승이 있어서 대면 조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드디어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대면 조사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48시간 내에. 그리고 신상공개 여부도 제가 볼 때는 그 결정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반가운 소식은 일단 하늘양 유족에게 배상금이 한 6억 정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 학교는 보통 학교 안전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차례에서 이제 배상론을 했는데, 이제 학교 안전 공제회는 그 법률이 있어요. 학교 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따라서 사실 배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신속하면서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에요. 신속하고 적정하게. 그러니까 이게 요건이 안 맞으면 또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고 변호사 비용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빨리
보상을 해주게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뭐 유치원이랄지 초중고 고등학교랄지 특수학교 또 평생교육시설 이런 데는 다 이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학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제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법률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공제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지만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장이랄지 아니면 피해자 학생 측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 심리 상담비들을 공제가 일단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 배상을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가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해요. 그래서 만약에 하늘양 유족 배상금이 제대로 지급되면 이제 가해 교사에게 이제 구상권이 청구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유족의 어떤 배상 범위 자체는 이제 국가 배상법이라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유족 급여, 장례비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금 법률 전문 영역인데 유족 급여는 이제 월급이나 월 실수입액이 얼마냐, 또 평균 임금 또는 평균 임금의 장래 취업 가능 기간을 이제 곱한 금액에 유족 배상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뭐 소득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세에서 65세까지는 노임 단가를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전체를 합하면 하늘양의 일시 수입은 뭐 한 6억 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급여는 뭐 유자료도 좀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건양대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장례비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장례비도 이제 중복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산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아마 유족 배상금 한 6억 정도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빨리 조사가 되고요.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또 신상 공개도 빨리빨리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